안녕하세요. 하칠입니다. 이게 어저께 나오네. 오늘 10시 30분에 여기 세부 헨리 호텔이라고 예전에 독일 분들이 엄청 소품도 갖다 놓고 예쁘게 운영하던 데인데 이게 중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초콜릿으로 만들어 놨네.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왔습니다. 10시 반 딱 맞춰서 왔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도 이제 심심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정보 제가 또 도움 받을 것도 많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아서. 바클로드 간 동생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거기는 처음에 초창기만 제가 설명해주고 사실 영역이 여기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진행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줘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비용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고 하는데, 뭐가 아니고 뭐, 택도 없는 뭐 처음부터 뭐 얼마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명분도 사실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닭집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하지 말고. 이제 지금 문제는 딱 제가 느낀 문제는 처음에 아마 처음 하셨을 때 세부에서 처음 장사하신 거죠? 세부에서? 세부든 아니면 한국에서 하시다가 여기도 이제 동일업 쪽은 안 했었죠. 저기가 할 때는 아예 안 해봤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젠틀맨이 처음. 그렇죠. 여기서 한국에는 그런 매장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게 어찌 좀 재밌는 동네네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피를 처음에는 타겟으로 했었는데 커피는 안 먹히더라고요. 애들 커피 안 먹으니까는 밀크티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잘 먹으니까는 그런 걸로 좀 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뭐 감자튀김도 넣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뭐 커피집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애들 좋아하는 것도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애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주위에 이제 가게도 한번 둘러보고. 그럼 일단 지금 사장님은 닭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은 상태네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매장들 위주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좀 약간 저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원래가 느린 동네인데다가 그 애들 지금 사장님도 이게 정확하게 딱 뭐가 안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게다 이러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시키면은 애들은 그냥 넋이 나가버려요. 이 사장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게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뭐 하려고 하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사장이 미쳤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뭐 오늘은 닭튀기라고 그랬다가 내일은 뭐 이거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 가게 자체는 이미지가 확 정해져 있고 다른 매장을 오픈한다 이런. 작은 가게를 여러 가게를 해볼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 잡으면 프랜차이즈로 이제 이런 거네. 이게 작은 거 여러 개 해보고 되는 거 인기 있는 거를 하나 집어가지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죠. 그럼 다 다른 매장 하면은 애들을 이렇게 돌려쓰기도 힘들고.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호텔 조리 쪽으로 하는 애들 일부러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한국보다 매력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건비 하고 그 인력 자체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 조리 학과 나와가지고 진짜 요리할 준비가 된 애들은 임금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 기본 월급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원 이상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경력직 약간은 있으니까. 근데 같은 타이틀이라도 여기 애들이 한국 애들 기준으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80%도 안 나와요. 그냥 그렇죠. 조금 날고 긴다는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 한국 표준 2년 수준이니까는 그거를 감안하면은 고급 인력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목표가 제가 약간 프랜차이즈처럼 좀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 자체를 계속 지금 개발해 놓은 레시피들이 다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소스 공장을 제가 조그맣게 뭐 오피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매일 뭐 배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적인 조리할 실력이랑 하고 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식만 있는 애들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딱 시켜놓으면 애들 돌아가겠네요. 그럼 일단 메뉴는 닭으로 정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첫 번째 닭이랑 닭. 두 번째는 약간 스트리트푸드 있잖아요. 한국에 한국식 핫도그 이렇게 미국에서는 스티곤도 핫도그. 네, 그런 거를 소스 약간 닭 지금 컨셉 잡은 것처럼 다양화해가지고 좀 재밌게. 자, 요거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났던 사장님이 제이몰에서 핫도그 가게를 했었어요. 한국식. 처음에는 한국식 핫도그를 했을 거예요. 마닐라에도 핫도그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핫도그가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안 먹혀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한번 사 먹는데 밀가루잖아, 밀가루. 애들이 뭐 가루를 뭐 이렇게 또 돌려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는 뭐 명랑 핫도그, 아리랑 핫도그 히트 쳐가지고 줄 서서 먹고 있잖아. 그게 제가 볼 때는 됐던 게 막 뿌려 먹는 재미, 그렇죠. 막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더 가미를 시키면은 모르겠지만은 조금 단순화 시키니까는 애들도 뭐 핫도그 뭐 이래가지고 잠깐 이랬다가 이렇게 되더라고. 아는 분들도 핫도그 매장 해가지고는 별로 재미를 못 보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약간 친구들한테 실험을 몇 번 했거든요. 친구 집이 좀 넓고 약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다른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할 때 제가 핫도그도 튀겨보고 또 튀겨보고 막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반응은 되게 좋은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반응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걔들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걔들은 그냥 뭐 흔해 보이고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력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핫도그가 우리나라의 방송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템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받쳐줘야지 쉽게 가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들고 알려가지고 뿌린다고 이거는 그리고 돈도 안 돼요. 뭐 얼마에 팔아야 돼 이게? 뭐 30페소, 40페소 팔면은, 핫도그 40페소 팔면은 애들 조금 충돌이 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단가 책정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식당들의 컨셉 자체가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닭이면 닭은 사실 가격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재료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한국보다는 인건비나 뭐 임대료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더 저렴하니까 뭐 임대료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 이제 인건비는 진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공차를 했었거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 진흥청 예약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게 요리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일단 좋아하셨네요. 네네. 그게 이제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해보시면 뭐 힘들죠. 경험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재미를 느끼긴 힘들거든요. 손님이랑 대화하고 이런 건 또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뭐 요리 개발하고 뭐 최근에 이야기를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네가 원하는 게 백종원처럼 되는 거야 이런 백종원 씨 같은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좀 재미를 제가 그 과정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뭐 만들고 또 다른 사람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프랜차이즈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직영으로 어느 정도 하면서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거 정도, 욕심을 크게 안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 성장을 하면은 다행인데 성장이 안 되면은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성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저도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해보지만은 항상 주위에서도 그래요. 다 돼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짜서 가면은 2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없는 시장 개척해가지고 만들라는 게 정말 힘들죠.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무에서 무로 끝나는 게 크다 하니까는. 그럼 지금 이제 닭이라는 아이템 정해졌으니까는 닭을 한국 걸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게 반응 올만한 거를 진행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근데 기본적인 튀김 자체는 거의 한국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도 이런 데서는 다 공급이 가능하니까는 받을 수 있으니까는 치킨집 조그맣게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요.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인건비 싼 거를 그래도 인건비 싼 거에 메리트를 다 상쇄시키진 않지만은 좀 고민해볼 거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 한국에서 공차할 때가 직원을 5명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한국에서 거의 제일 잘 되는 홈플러스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입점을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매장에 하던 공차를 네. 인계 인수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하고 직원 인건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1,200 많이 나갈 땐 1,200 보통은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한다고 거기서 마케팅을 해서 사실 매출이 평균 매출이 1,800에서 2,200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3,500까지는 맥시멈을 찍었어요. 보통 한 3,000 정도 평균적으로. 엄청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사실 저한테 떨어진 거는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2,000 찍나 3,000 찍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고 하고 이제 홈플러스에 내야 되는 것도 이제 퍼센트로 잡고 있거든요. 11% 가까이 되고 10% 정도 이렇게 하고 뭐 공차에 들어가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더 벌어들이는 한 100만 원 선 더 벌어들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남의 브랜드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네네. 내가 열심히 해도 한계도 있고 그리고 뭐 본사에서 해마다 뭐 매년마다 뭐 갑질 한번 해버리면은 버는 거 다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들어가지고 뭐 그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프랜차이즈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 개척을 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의 타겟을 맞출 게 아니고 네네. 물론 메뉴라든지 이런 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나중에 확장했을 때는 그런 데 써먹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잘 돼야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는 네. 그 하치윤이 네. 어떻게 부르면 진짜 실명이신가요? 맞아요 제 이름. 네. 실명이시구나. 저는 닉네임인가. 공항 가서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봐요. 그냥 막 찾으려고 방송하다가도 찾기 쉽게 네. 원리를 찾아라 비슷해요. 근데 윌리를 찾아야 되나? 잘 찾아요 사람들이. 말도 그럼 뭐 미국에서 있을 때는 뭘 전공하고 오신 거예요? 경영학. 근데 이제 집에서 반대를 네. 요리하는 걸 정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좋아했는데. 필리핀에 나와 있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전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은 잘 됐는데 돈적으로도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벌었고 근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삶의 의의를 느끼니까 그런 게 일찍 왔네요. 근데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거의 별로 없을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 한국에 지금 요새 잘 나가는 갈비집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버는데 프랜차이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막상 그거 오너는 오너가 아니고 그냥 뭐 완전 노예 비슷하게 노예 종 이런 느낌 정도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보는 거야. 아침에 나가가지고 우리 장사가 뭐 오후 정도부터 시작하니까는 뭐 점심 때나 나가겠지 생각하는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재료하고 계속 뭐다 준비하고 하고 그렇죠. 사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손님이 많으니까는 뭐 일을 하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신나게 했다가 한 3달, 4달 이러면 이제 와 이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매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직원들도 힘들어 하는데 막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격려해가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같이 회식도 하고 하니까 막 분위기가 살면서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시간이 한 4개월 지나니까 저도 같이 이제 계속 출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간 거죠. 직원 손님들 오면은 막 거기 이제 아줌마 손님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홈플러스니까 네네. 하고 아침에 뭐 거기가 좀 특이한 게 주부 그냥 그 강의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 있는 데라서 네. 오전 오후 좀 한 3, 4시까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손님들 조금만 땡기니까 엄청 매출이 올라가는 거다. 다 직원마저도 다 그렇게 교양 강좌 같은 거 하고 네네네, 뭐 맞아요. 배우는 거 하고 이렇게 네. 비용도 안 비싸요. 뭐 몇만 원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엄청 맞아요. 많이 주는 애들 교육 프로그램도 네네. 비싸면은 사람들이 글로 안 가죠. 그냥 저렴하니까는 저렴하고 뭐 나름 테이프 그리고 거다가 갔다가 이제 쇼핑해서 돌아오면 되니까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이 오면은 쇼핑도 하고 가니까는 자기들 미끼 상품 같은 거죠. 이게. 그렇죠. 자기들이 전문 교육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기도 약간 딱 홈플러스 입구였거든요.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있는 위치가 공차라 가지고 매출이 그래도 그러니까 전에는 사장이 이제 전에는 의사였고 아무것도 관리 안 하는 그냥 이제 대리 운영해줄 이렇게 동생 두고 그냥 운영하던 거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가게예요. 그냥 직원들끼리 알아서 생존해가는 가게인데 매출이
그래도 한 2,000원 나오니까 그럼 뭐 나쁘지 사장은 않은. 한 2, 300은 벌었겠네요. 그렇죠. 맨날 그 이상 가져가죠 사실은. 네. 많이 남겨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한계는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가서 매출을 올리는 이유가 막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뭐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꽃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줌마들 타겟이니까 네. 일부러 장미를 사가지고 네. 줬어요? 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이라고 요새 말로 하는 거는 감성이 있는 거네. 감성 약간, 네. 네, 그런 쪽으로 하셨네요. 막 이런저런 해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처음에는 바로는 안 와도 한 2주, 3주, 한 달 뒤에는 오고 왔던 손님이 한 번은 안 와요.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와주시니까 매출이 진짜 원래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업을 하면은 오너가 있어가지고 네. 오너의 눈으로 보는 거랑 직원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직원들은 보여도 안 보고 싶어해. 여기 뭐가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자기는 그 저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직원은 보니까 저기 사장을 보니까 바로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뭐 준비하는 단계다 그죠. 뭐를 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만나 뵙고자 네. 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로드 매장이나 이런 걸 해서 작게 뭐 어떻게든 나는 지금 되게 친한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한 1년 넘게 동안 교류한 건 한 2년 넘었으니까 네, 산 거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필리핀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죠. 다 근데 필리핀 그 너무 의존하시면 안 완전 돼요. 그렇게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인간관계 자체는 네. 돈적으로는 완전 아예 네. 그런 목적이 없는 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진짜 유대관계로 인간관계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도 있고 가족, 약간 필리핀 가족 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애들하고 관계가 괜찮으면은 좀 전에 거기 어학원에서 나오는데 애들 다 아는 애들이에요. 이름 부르고 가면은 네. 뭐 왔냐고 뭐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할 거 있으면은 얘네들도 다 인터넷 되고 하니까 한국에서 제가 부탁하면은 뭐 필요한 것도 다 알아봐줘요. 여기 앞에 컨츄리몰 있잖아요. 네. 컨츄리몰에 빈자리 있는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함께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자기들이 가서 보고 왜냐 내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직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봐주는 거예요. 아 이 자리 있다 없다. 지금 자리 없다는데요. 네. 뭐 일단 저 돈 주고 한국 사람 쓰려면은 또 한 달에 몇백원 그렇죠, 또 줘야 장난 되는데 아니죠. 네. 그냥 와서 뭐 밥 좀 사주고 뭐 필요하면 용돈 좀 주고 집에 행사 있으면 조금 챙겨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되니까는 그런 거 이제 구축해 놓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의지해가지고 제가 로드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제 헤어졌긴 한데 전에 여자친구가 여기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아닌 별거 아니지만 조금씩 물어보고 하고 선배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 현지 로펌에 다니는 네 이제 직원이죠. 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해봤는데 문제가 생길 게 꽤 많이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랑 여기 관계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계속- 인사하는 정도만 알지. 계속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안 그래도 사실은 몇 번 뭐 컨설턴트 하면서 저한테 왔던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솔직히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딱 봐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했다 보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만나던 일이 보통 CEO들, 네. 중소기업 CEO들 만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보통 대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하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구나, 안 좋은 의도가 있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감촉 같은 게 생겼는데 그나마 제가 배운 건 것 같아요. 전에 직장으로부터. 근데 그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뭐 사기 당할 거를 확률을 확률이니까는 그래서 그런 네네. 걸로 접근을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필리핀 나라 법 자체가 외국인들이 소매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 혹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나 네네네. 생각을 더 크게 가지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법인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네. 큰 사업하는데 한 큐브로 넣어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안 네네. 되는 거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면은 시간만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안 그래도 경우에는 작년에 네. 그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외국인 소매업을 네. 이제 많이 완화 규제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게 법제화는 아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 이제 입지가 또 약해지니까는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 네, 지금 많이 중국 출방했을 쪽으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좀 정상적으로 비자 안 되고 처음 오다 보면 이게 지금 관광 비자로 됐을 그렇죠. 거잖아요.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좀 됐을 때 이게 비자 처리도 안 해놓고 하면은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스 보니까는 뭐 신고하면은 나가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악한 마음 먹고 신고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많아요.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염려되는 게 그런 데서 오는 팁들이나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 아무리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라 하도 로컬 친구보다는 한국에 이제 저보다 우선에 했던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인 도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그래서- 친구들하고 크게 뭐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애들 보면 출근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사고를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게 참 인간적인 이런 고용관계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한국도 똑같죠. 뭐. 그렇죠. 한국도, 요즘 신고 많이 하니까. 한국은 요즘에는 그냥 뭐 노동부 뭐 노동청 거기 문턱이 그냥 달아 빠지고 없어요. 그냥 며칠 일하다가 뛰어가는 거예요. 네. 업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거고 네. 한국 그럴 같은 것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못 하게끔 이렇게 네. 분위기를 단기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싫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는 거는 업주가 너무 많은 욕심. 이익을 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안 그런데 그죠? 스무스하게 가지고 이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업주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업주는 갑자기 땅땅 얻어맞으면은 이게 뭐 가업을 물려받은 뭐 100년 사업도 아니고 네. 하나 그만하려는 되면은 그냥 전체가 스톱되는 거예요. 이런 매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럴 것 같으면은 나도 안 할란다. 나도 그냥 정부 혜택이나 받고 폐업해가지고 그렇죠. 뭐 지원금이나 받으면서 있을란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 양산해보는 거예요, 단기에. 네. 그래서 뭐 임금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다 접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엄청 작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미 다 접고 없는데 뭐. 이게 이제 얘가 죽었는데 이제 약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죽여놓고 이제 약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요 운영하는 게 이 현실을 좀 모르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느낀 거는 작년 이제 제가 장사 이제 공차를 완전 이제 다른 기존에 했던 사람한테 이제 제가 계약을 다 땡겨와서 그냥 제가 구매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가계약을 하고 제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겠을 텐데 제가 운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의 스탁들도 제가 네. 매입을 하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짧게는 뭐 상관없이 저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인수를 결정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딱 느꼈던 거는 이게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가뜩이나 인건비에 숨 막혀 죽겠는데 이거를 이만큼이나 이게 그리고 뭐 진짜 일을 잘해줘가지고 그만큼의 뭐 효율을 올린다 이러면은 돈이 아깝지가 않은데 그렇죠. 얘들이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했다가 뭐 자꾸 뭘 얹고 주유수당이라는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하면은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 봉사활동도 아니고 나라에서 소매 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쓰든지.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네. 자기들 지지를 끌어내는 건 좋아요. 네.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그 지지를 왜 업주를부터 갈취를 해가지고 뿌려주냐 말이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저 그때 당시에 그 매장이랑 1시간 거리였거든요. 네. 차로 차 막힐 때 한 40분, 30분. 근데 차 막히면 1시간 거리예요, 보통. 근데 1시간 거리를 운전해가면서 왕복은 2시간이잖아요. 하고 원래 다니고 있던 이제 컨설팅 업체는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생계비는 필요하니까요.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하면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하루에 6, 7시간 거기에 가가지고 가게 봐주고 뭐
그래도 막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잠 3시간 4시간 자도 막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같이 서빙하고 막 이제 서빙하고 홀이 없거든요. 그냥 다 테이크아웃인데 이제 만들어서 안내하고 막 하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료 만드는 것도 다 배워가지고 계속 미친 듯이 그냥 1인분, 제 기준으로는 1인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걔네들 입장에서 한 0.8인분 정도 안 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도 제가 그때 제일 많이 가져갔던 게 한 달에 한 600, 500. 그러면 투자한 금액 2억이 넘는데 맞아요. 이제 직접 들어간다 치면 2억이 넘는데 같이 일하고 그만한 시간 일하고 500, 600 가져가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맞아. 그런 부분이 컸고, 나라는 또 이제 뭐 현실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 의료보험이나 뭐 4대 보험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수입에 대해서 비례가 되는데, 직원 월급이 세팅이 되면은 그 나와 있는 정책 자체가 사장은 직원보다 무조건 더 번다는 그렇죠. 전제하에 이게 그 자기들이 과금시키는 거 때리는 거예요. 네. 현실이 아닌데, 현실은 직원을 월급만 차리고 나면 사장은 적자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현실이 안 맞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 뭐 직원 대비해가지고 사장이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겠다는데, 이미 뭐 다 집을 치고 나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저것 잘 찾으셔가지고 지원받을 거 지원받고 하면은 또 재밌게 뭐, 하죠, 나는. 뭐 힘들게 고생하니 나라에서 주는 거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도 이제 중소기업 진흥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못 찾아먹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준다는 거기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이제 일반인이 이제 가게를 열어가지고 찾아먹고 가게를 하는 거랑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찾아먹는 사람들은 사실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먹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갈 시간도 없어. 네, 자기 그렇죠. 임금 갚아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그 시간 다 못 수탁을 가는데. 해야 되니까요. 자, 본인이 하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서 안 그러면은 또 조금 키워 나면은 브로커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덕까지 받아줄 테니까는 5%입니다. 이러면은 5% 주면은 뭐 이렇게 받아봐야 뭐또 공돈도 아니고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돈들인데 벌써 다 1억에 대출을 뭐 9,500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거 이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그래도 많이 접하고 했으니까 그쪽 도움 받아가지고 약간 청년 창업이나 했는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제가 전에 직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들이 있다 보니까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청년도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네. 38세까지 잡아주더라고. 그럼 있잖아요. 이제 5년 동안 뭐 얼마씩 내면은 해가지고 토탈 720만 원 내면은 뭐 3천만 원 돌려주기도 하고 타먹기는 좋은 시장 같아요. 그게.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음식 쪽으로 아예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서는 컨설팅도 약간 제가 재미있어할 만한 돈 안 받고 그냥 젊은 친구들 제 뭐 부모님 아는 뭐 이렇게 자녀라든지 쪼매난 장사라도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뭐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1억 정도 주고 이렇게 맡기는 경우에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피자 가게 오픈해 준 경우도 있고요. 막 그리고 많이 지원되는 것 중에서 보면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패키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1,500만 원이 주는 게 있더라고. 얼마 전 아니고 작년에 기준으로는 태국하고 네. 베트남 쪽에, 필리핀은 예외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외 법인에 네. 정상 법인에 취업을 했다는 서류가 돼가지고 준비해서 가면은 네네네.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때도 이제 창업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해외에 그러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네. 그 나라에 이제 나라에서 정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서 거기에 창업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얼마는 비상환 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그때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막 진행을 했었어요. 터무니없는 일이 막 벌리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왜 굳이 그런 걸 하지 싶을 정도로 알아서 할 사람 할 텐데. 재밌어요. 이제 한국 진짜 소매업들 많이 막 무너지고 네네. 대형화 안 되면은 뭐 카페도 가봐요. 예전에는 조그만한데 카페 이런 거 해가지고 골목 카페 이래가지고 하면은 각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금의 카페들은 대규모에 몇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산 하나 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들 쫙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커피 그런 데는 뭐지 아메리카노는 5,000원, 6,000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계산기 들고 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도 자기가 그걸 했겠어요.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그렇죠. 받아가지고 컨설팅 받아서. 유동인구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 사람들 마케팅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는 돈 넣고 근데 출발. 그것도 이제 저도 사장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보통 다 뭐 건물주라든지 네. 그게 그 건물 아니고라도 네. 다른데 좀 이제 여유가 네, 있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보통 많이 하던데 보통 카페 이제 산이나 이런데 좀 약간 외곽에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투자 비용이 10억대 그쵸. 10억 가까이는 다 들더라고요. 2층 3층에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근데 보통 안 돼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장사 잘 되는데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막상 이제 재무제표 꺼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은 까놓고는 다 손해더라고요. 이제 보통 그런 데는 법인으로 아예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실상을 보면 그게 10년이 아니고 20년을 해도 투자 비용 뽑기는 쉽지 않을 정도. 왜냐면 보통 다 지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땅도 이제 매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다 기술자들이 돼서 뭐 짓는 것도 땅그 나무대표 가지고 지어 올리고 뭐 네. 저기 해가지고 좀 싸게 지었는데 대출 받으려고 뻥튀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뭐 다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이리저리 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상속이나 이런 거 그렇죠. 줄 때 또 활용하는 거니까는 지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직지 않았더라도 저걸 그냥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걸 그대로 이제 물려준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니까는 네. 그 보통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수익 네, 그렇죠. 네, 자녀들 한 살, 두 살인데도 수익을 만들어 주려고 보통 가게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럼 처음에 가게 이제 들어갈 때 그 비용만 맞춰주면은 이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증여세 내고 딱 해버리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보통 그래도 한 4천, 5천 원 내니까 그럼 4, 5천 잡히면 그 중에 순수익 얼마 해가지고 네. 얘가 순수익 이제 수익이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른데 들어가는 재반 비용은 부모가 다 되더라고. 네, 그렇죠. 그 정도는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있는 사람들의 리그죠. 뭐 이게 그렇죠, 그렇죠. 편법으로 이제 편법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매장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 보통 그런 게 브로커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로또 산다면서 20억 당첨된 거 로또 가져가면 우리가 22% 떼버리잖아요. 네. 근데 로또를 매입해가지고 그냥 그 부자들끼리 그냥 돌려가지고 돈을 타면은 자기들은 증여 이런 걸 그냥 그쵸, 22%만 증여는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쵸. 야 이거 네가 가서 당첨 찾아라 이러면은 방법이.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돈 다 받아서 좋고 주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핀테크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틈새들이 법적인 많고. 틈을. 네. 근데 이걸 참 저도 사실은 컨설팅을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말도 안 되게 법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거는 네. 보통 권유를 안 했거든요. 안다 하더라고요. 그런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아니다 싶은 거는 안 하는 게 성격이 약간 그래요. 좀 이게 사실은 사업하는데 안 좋을 텐데 저도 알긴 하는데 아니,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스탠다드 이렇게 가면 되니까는 그 여기서 지금 막 돈에 쪼들려가지고 얼마를 못 벌면은 내가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면은 더 자세히 이렇게 백미경처럼 보면서 조바심만 안 내고 순서대로 생각한 거를 하나씩 생각하면 재미도 있을 거고 본인만 안 지치면은 뭐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 안 그래도 목적은 한국에서는 제가 공처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런저런 하나 해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 삶의 그때 당시 포인트에서는 카드값도 못 내는 정도 수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하는 건 안 맞다고 봤거든요. 아무리 제가 더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매장을 내기에는 초기 투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거 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그쵸. 달달이 얼마씩 받아 먹다가 뭐야? 그냥 3억 넣어놓고 달달이 그래 한 4, 500씩 어떻게 받았다 치는데 네. 뭐 정리하고 나면은 뭐 다 갖고 나면 이제 제 돈은 별로 이렇게 보증금 있는 거 조금 나올라나 이렇게. 한국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선배님들 네.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년에 난다 긴다 했던 막 브런치 막 20개, 30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자기 직용으로 20개, 30개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보통 점포를 다 줄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3개, 4개까지. 그러고 나서 남는 거 얼마나 정도 되냐고 보니까 보통 다 집이 부채 없이 그냥 집 한 채, 차 2대, 뭐 간단하게 조금 자산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매출 다 뭐 4천, 3천씩 뿜어내던 걸 30개씩 운영했으면 사실은 몇십억이 있어도 건물 하나 올릴 정도로 돈 모아겠을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 잘 되면 계속 잘 되면 되는데 이거 여기서 메꿔놓고 저기서 그렇죠, 메꿔놓고 그렇죠. 이거 보통 다 저거 그렇게 저거 하더라고요. 막 그러거든요.
막 무제한으로 늘리는다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네네. 애착 있는 거 이런 거 자그마한 거 한 개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고. 여기 이제 탁을 시작해가지고 뭐 마케팅 해가지고 재밌는 닭으로 이렇게 하면 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첫 번째 목표는 재미하고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하다 못해서 한 달에 한 300 정도는 그렇죠. 제가 이제 나간다 봐야 될 거예요. 투자한 거를 회수하고 또 재투자할 정도의 돈은 생겨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뭐 콘도 투자를 막 해서 또 다른 자산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이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다 보면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제가 뭐 돈이 더 생기면 투자하고 할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걸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전에 했던 직장이랑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1년 뒤에도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작을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거는 이런저런 만나서 진행을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잡히고 해서, 그래서 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쪽으로 제가 기존에 관리하던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일은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리핀이랑 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사실 생각이에요? 네, 그게 뭐 저는 한국 된 미련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보통 제 20대 초중반을 많이 보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미국 짧게 있어봤는데 미국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동네 같고 뭐 나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는 건 또 많이 현실적인 벽이 많긴 많으니까 하고, 사실은 거기서 사업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뭐 한국에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양자택일을 하려면 여기서 하고, 한국 그냥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냥 놀러 가는 정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또 여기를 있으면 자주 놀러 와요.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은 뭐 아무리 누가 있으면 좀 기댈 만한 게 있으니까는 피곤해요 좀 사실은. 안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보통 오니까. 한국 그리고 여기는 시작하기가 다른 분들보다 좀 유일한 게, 한국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장벽 포트가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 자기는. 그게 선택의 기준이긴 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공차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한국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업적인 구조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딱 들었거든요. 다른 여기서 데도 만약에 알아보고. 공차 같은 거 똑같은 거 있으면은 남았죠. 인력을 또 한 명 더 붙여가지고 또 2명, 3명 붙여도 얹히고 괜찮으니까. 그냥 본인은 오토로 돌릴 수 그렇죠. 있게끔 이렇게 해도 더 많이 남을 거예요. 투자 비용도 적고. 그냥 20명 쓰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인건비가.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는 5명에 1,000만 원이 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상주하는 애들은 2명씩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1,000만 원씩 나오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그럼 남들은 그러죠. 뭐 장사가 잘 되면은 뭐 잘 되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우리 저 키보드 워리어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안 되면 접어라. 뭐 이렇게 네. 접는다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하나 제 해봐. 들어갔던 거 하고 철거 비용 어떻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안 되고 모르신 뭐 분들이 따라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보면은 이게 이 실이 네네. 아니구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유튜브에 그 한국에서 뭐 장사하시는 것들 때문에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되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분들 중에 보니까 한 분이 인건비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건비 때문이 아니고 말도 안 돼 임대료 때문이라고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말과 둘 다 문제긴 한데 임대료도 뭐 둘 다 문제도 다 있어요. 재계약했을 때 확 비싸지면 또 힘드니까는. 근데 이제 그건 또 위치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는 나라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지역마다 물가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쵸. 좀 차등을 좀 뒀었어야 돼요. 서울 필리핀처럼 네. 약간 차등으로 법적으로 그럼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서 좀 우리 이해를 할 거잖아요. 야 여기 그쵸. 비싸서 여기서 이 사업은 이 인건비를 맞출 수 없어서 못해. 그러면은 이 지역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네. 그럼 그쵸. 이렇게 되는데 아니고 뭐 어디 일괄. 어디
면단이 어디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그 가격을 맞춰버리니까는 하루에 뭐 파는 게 얼마인데 거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가게 내가 좀 봐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입장이 그렇죠. 맞는데 자기들끼리는 맞는데 뭐 언니 돈 와서 때문에. 언니 와서 그냥 뭐 한 시간에 한 5천 원만 해가지고 하루 한 1시간만 5만 원 해가지고 봐주면 안 되나 자기는 150만 원 보니까는 그걸 하고 싶어.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니까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인척 네네, 분들이 진짜. 해가지고 금액을 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외부 인력 쓰면은 나중에 옆에서 뽐뿌 하잖아요. 돈 덜 받은 거 있네. 가서 이거 신청하면은 돈 바로 줘 그러면은 또 우리 또뭐 노동층에 또 뭉툭이 또 달아 빠지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이제 보통은 당사자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면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정말 신뢰해가지고 제가 뭐 많이 맡긴다든지 뭔가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인간관계만 서로 잘 지켜나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뭐 브로커라든지 다른 사람이 붙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요래 하면은 얼마 더 생긴다. 친구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진행해 보면은 처음에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그건 이해는 가요. 네. 저도 이제 여러 분 만나보면 처음 얘기해요. 이거 시작하면은 문제가 만약에 생기고 하면은 모든 걸 포기한다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도 진행해가지고 감내를 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런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아니고서야 뭐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개념하고 다르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야 내 가게인데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서 한 80%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미 그거는 마음은 정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부가적인 것들 제가 전혀 모르니까 좀 그런 쪽으로 그것만 도움이 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뭐 해결되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현지에 이제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걔네들도 좀 보호를 해주기도 하겠지만은 그거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돈이죠. 생각해보면 이제 가게를 맡아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죠. 그걸 딱 시작을 하는데 임금비 빼고는 모든 다 비싸요. 또 한국에서 오죽하면은 한국에서 그 필요한 집기들을 사가지고 컨테이너를 띄워서 가져오겠어요. 그게 싸니까. 여기는 생산되는 게 뭐 대나무 프레임, 네네. 뱀부 프레임이나 뭐 만들어가지고 뭐 그것도 하나. 비싸던데요? 그건 여기가 싸요. 아 그 조금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쓸 만큼 조금 괜찮게 만든 의자들이랑 테이블 보니까 막탄에서 만드는 공장이 있던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여기 옛날에 올드브리지 근처에서 공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에서 가구를 하는데 네네. 가구하고 이런 거는 좀 싼 편이에요. 여기서 아, 여기요? 여기서 수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남가 먹으니까는 한국 그래요?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훨씬 비싸죠. 장인의 손길이지. 한국에서 대나무 침대 프레임이라면 있어 보이잖아요. 아. 여기는 제일 못 사는 애들이 그렇죠, 그거 그렇죠. 설치해놓고 그게 매트리스랑 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 나오는 거 아니고 갖고 와야 돼서 뭐 하는 거는 다 비싸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뭐 하면은 1.5배 인건비는 싸다고 그러지만 공사를 시켜보면은 속도가 1.5배 느려요. 또 1.5배 빠른 게 아니고 애들 뭐 하는 게 엄청 느려요. 그러면 공기가 길어지면은 또 비용 발생하는 게 더 있고 그런 걸 이제 맞춰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것도 참 쉽진 않구나. 그래도 한국과 다르게 오너가 여유를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건 있어요. 뭐 딱 세팅해놓고 돌아가면은 요새 여기도 이제 인터넷 잘 되고 하니까는 보고해 이러면은 몇 시에 몇 시부터 해가지고 누구 출근했습니다. 누구 출근했습니다. 매출 몇 시부터 발생해가지고 점심 때 얼마까지 나왔습니다. 착착 보고 그리고 시키면 하잖아요. 한국에 김밥집에서 김 몇 장 남았는지 세나라 그러면 직원 나가버릴걸요. 사장님 미쳤다면서 김을 세라 그러면은 일 받아서 가버리잖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식자재들을 지금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아, 이렇게, 진짜요? 돈은 아끼는데 재료를? 아니 돈은 네. 딱 맞춰가지고 정산하면 나오죠. 정산하면 딱 네. 맞춰서 넣는데 돈은 그러니까는 놔두는데 식자재들은 집에 가면 먹는 거잖아요. 여기는 먹는 거 해결 안 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래서 재료들을 가져가 버리면은 뭐야 이렇게 햄 쓰려고 이만한 큰 햄 사놨는데 다음날 오면은 하나도 없고. 뭐 이만큼 되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자기들은 그게 다 돈이니까는 세제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집으로 많이 갖고 가요. 근데 괜찮은 주인들은 그냥 너 이만큼 네가 집에 쓸 거는 이만큼 그냥 따로 줄 테니까는 갖고 가라.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거는 건들지 마라. 따로 얘 가지고 건들지 마라. 우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만큼 배려를 해줄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집에 가보면은
좋은 데야 든든하지만은 진짜 판잣집 지어놓고 사는데 세대가 어디 있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 제 주변에는 사실은 완전 극단이에요. 네. 잘 여기 없었네. 은행 계좌 있는 애들 거의 없죠. 잘 없어요. 이렇게. 저도 이때까지 있으면서 친구 한 두셋 하고 전 여자친구 빼고 카드 있고 잘 차 있는 애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컬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자본의 원리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여기는 당장 뭘 할 돈이 없잖아요. 여기는 시장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면 물건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고리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직도 있구나. 그렇죠. 뭐 그런 계열들이 인도나 중국 계열 애들이 그런 자본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페소를 빌려가지고 1000페소씩 코너스에 사가지고 네. 갖고 나와가지고 팔아서 1500페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이자부터. 1200페소를 다음날 돌려주고 자기는 300페소인데 300페소로 하루를 생활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은행 약간 은행 가 마인드가 하루살이 그런 딱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미래를 전혀 몰라지 않는 그거를 친구들. 깨고 올라가려면은 할 수 있는 게 애들 교육인데 그렇죠. 애들 교육을 시키려면은 또 돈을 또 돈이 들어가죠. 부어내주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는 학술을 이 부자들은 뭐예요? 부자들은 다 애들 다 대학 보내가지고 다 유학 보내고. 저 로스쿨 보내고 막 애들이 변호사가 대물림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 보니까 가족들이 다 뭐 해외에서 유학, 얘도 유학하다가 이제 로스쿨만 연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니까 부자들은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장사, 아니 부자들이 또 돈 모을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많고 부자들은 되게 계속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 되는 거야. 여기 올라가 보면 빌리지에 지금 막 10몇 개씩 갖고 있는 애들 많아요.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이 불러서 이렇게 나잖아요. 임대료도 비싸고. 섬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섬을 매각하고 막 보니까 와 저희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사실은 전 여자친구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친구랑 그 친구를 통해서 안 사람들 보니까 삶이 좀 한국에서 부자보다 더 심한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공항에서 트래픽 생긴다고 뭐 차 막히는 거 어디 걱정하는데 지금 공항에서 헬기 타고 와요. 네. 공항 그 광고판에 있잖아요. 헬리 택시. 네. 어디든지 태워드리면 돼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자들이랑은 완전 여기가 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1억 1000만 명 정도 되면은 사실 1000만 명은 부자예요. 1억이 밑바닥 생활을 깔고 있으면 1000만 명 완전 부자면 잡지. 1000만 명 부자면 우리나라보다 부자는 사실 4배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급 제품하고 네. 싼 제품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엄청 비싼 건 엄청 비싸고 그쵸. 싼 것들은 애들한테 맞춰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진짜 싸고 보니까 뭐 킨더박스 이런 데 가면은 둘이서 밥 먹는 데 2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저 앞에 킨들박스 있잖아요. 둘이 밥 먹는 데 20만 원 나오는데 그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냥 여자친구가 잘 사니까 응. 걔가 막 돈을 다 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도 한국에 똑같구나. 깨끗한 파인다이닝은 비싸구나 이랬는데 이제 로컬 사람들 알면 알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분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수요도 친구들이 있고. 딱 있고 자기들끼리 그 전통 의상 다양한 거 이렇게 입고 그리고 뭐 파티 문화 좋아하잖아요. 뭐 하면은 네. 뭐 하나 대관해가지고 하려고 승인식 하는 거 네. 되면은 승인식 이때 되면 또 크게 또 하잖아요. 다 호텔 전체 다 어, 대관에 응, 갔었더라고요. 그렇죠. 와 보니까 진짜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같이 살았던 하우스메이트 여자친구가 알칸사라는 그 주 전체 옛날에 그 대농장 주인의 후예거든요. 후손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집에 가면은 집이 4층짜리 저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그 분수 있고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네, 주차장이 있는 시스템이 하고 골프장이 있어요 집. 우리 영화에서 보는 거. 네네네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부자였는데 집에 동물원 있는 집도 있다던데 동물 보러 가기가 머니까는 집에 동물원을 아, 만들어놔가지고 기린도 갖다 놓고 그런 나라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뭐 동물 막. 집에 호랑이 키우고. 네, 아랍에서도 예전까지 뭐 치타 키우고 사자고랑이 수집하는 게 네. 돈지랄인데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느꼈었는데 여기도 와 보니까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그리고 한국에는 부자라고 해도 그런 부류는 잘 좀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그런 클래스들이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이 한국을 좀 이렇게 좋게 보니까는 우리가 좀 그렇죠.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나마.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 자기들끼리는 또 나 여기 한국에 누구 아는데 누구 아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베트남 누구 알아 이런 거 뭐 안 먹히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하기 좋은 게 그렇죠. 한류 문화가 네. 쭉 퍼져 있으니까는 사실은 뭐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50%는 나라에서 한류 문화가 해놓은 거 숟가락 얹어 가는 거야. 저도 이제 사실 필리핀에서 제일 사업을 느꼈던 게 이제 사업을 제가 여기 해외로 나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사전 조사를 나갔던 기간이 한 반년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 동안은 필리핀에 안 있었어요. 이제 렌트는 해놨는데 이제 태국도 갔다가 태국에는 이제 괜찮은 게 제가 같이 동문했던 친구가 되게 은행에서 태국 은행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경쟁 상대가 너무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먹거리 같은 게 품질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경쟁이 힘들어요. 하다못해 길거리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와플 매장에 와플 먹고 제가 놀랬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1,000원짜리 와플이 아닌데 분명히 한국에서는 벨지안 와플 되게 고가의 카페에서 막 7,000원, 8,000원 받는 걸 1,000원에 팔더라고요. 이제 이게 퀄리티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하고 언어적인 장벽도 정말 심하고 영어 아예 안 통하니까. 그런 데 가면은 엄청 중국 이런 데 가서 뭐 영어가 안 통하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우리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아무리 세대도 아니고 이거는 뭘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관광 외에는 가만히 힘들겠구나. 네. 저기는 약간 영어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비가 돼서 오신 거고 한국에서 오시라는 분들이 1차적으로 말은 통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시켜야지 뭐 이렇게 되지. 그거 안 되고 하면은 뭐 우리 보스 뭐 말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싫어서 사실은 지금 비사야랑 따갈로그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따갈로그는 어떻게든 배우겠던데 비사야는 배울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친구로 만드는 것밖에 안 하고. 여기서는 배우려면 비싸게 배우는 거야죠. 따갈로그는 애들도 쓰면 모르는 애들이 네, 태블릿. 그러니까 여기 그게 딱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프랜차이즈가 목표니까 따갈로그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일단은 비사야인데 비사야는 책도 없고 아주 기본 책은 있어요. 시바는 책 아주 기본 베이스 있어요. 아니 그 사전밖에 못 찾아가지고. 마용 폰딱 샀고 이런 거 막 기본 네네, 이상 그런 하는 거는 다. 그런 책 한 교본 같은 건 있는데 그 이상 거는 수요가 없으니까는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비싸요 여기서 배울 거라고 막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유튜브 강의는 몇 개씩. 네네, 저도 안 그래도 그걸로 배우고 있고. 네, 유튜브 강의 있을 거예요.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여기서 비싸게 쓰면 애들이 엄청 좋아요. 네, 안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사장인 외국인인데 가게도 한국 가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비싸게 말하면 한국이면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가게를 하는데 다 나와서 한국말로 막 우리나라 그 뭐지 방송하는 사람 있어요. 국제 변호사 그 이번에 뭐 마약 때문에 문제 생기긴 했는데 그 부산 사투리 팍팍 쓰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예 이러면서 나온 거. 누군지 알고 네, 광고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을 재밌게. 이렇게까지 하네. 약간? 여기는 네, 말을 다 그런 게 몰라도 몇몇 단어만 써도 애들이 엄청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뭐 빠따이, 뭐 까뿌이 몇 개만 써도 애들이 침 흘리고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인사하고 농담 몇 마디만 해도 친구같이 우리 눈에 맞춰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친구들을 해놓고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이런 부분 정도는 감내하고 진행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직영 말고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직영으로 저희가 매장을 판 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재료는 납품하고 여기 막탄 쪽에 재료 들어가는 데 있고 그리고 딴 데 클라브 이런 데도 뭐 매장을 찾아야지 진행하니까는 거기도 SM 쪽에 저희가 알아봐 주었는데 매장이 없었어요. 거기는 조금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하려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SM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M 쪽으로 이제 아시는 처음에 아니 아는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SM에서 입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입점하면은 SM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로빈슨하고 컨츄리 몰리는 게 저기 로빈슨하고 가이사노는 급이 조금 많이 다르죠. 떨어지죠. 로빈슨은 깨끗하긴 한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급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리고 가보면은 같은 마켓이라도 뭐 하이퍼마켓하고 컨츄리 몰리는데 지압 가면은 제품이 관리하는 거라든지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은 좀 다 열심히 하시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내팽개 신매장 그냥 버려놓은 매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여기 컨트리몰 여기 지하는 지금 좀 활성화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처음 왔을 때보다는 처음 완전 버려놨었는데 조그마한 가게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좀 깨끗해지고 자리를 잡고 해가지고 저런 데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조그마한 한 해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있어 보니까 느낀 거는 IT 파크 쪽에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엄청 이제 비싸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것 비싸요. 때문에 한국보다 더 비싸요. 네 거기는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가 그냥 입이 딱 벌어지죠. 설마 저렇게 나오나 막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가 52 스트리트인가? 뭐 예전에 뭐 꼬치 뭐 바베큐 했던 식당 뭐 있는 것 같던데 그 문 닫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매장 보니까 탐은 나던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여기 한국 BBQ 있잖아요. 네. BBQ 치킨. 지금 거기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월세가 얼마? 약세. 거기도 엄청 많았었는데. 그렇겠죠. 거기 다른 사람 통해 갖고 이야기 듣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은 정보인데 그거 철거 비용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일부러 철거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긴 하거든요. 사장이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는 못 낸다. 뭐 바뀌고 그래서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아, 처음에요? 장사 엄청 잘 됐었어요. 그때 뭐 저는 문 닫은 상태에서만 방치되고 있는 것만 한 1년 가까이 봐가지고 저기 막 장사 때 애들이 비싼 닭을 먹네. 비비큐 닭을 먹네. 다 그 로컬 애들이 있었어요. 로컬 애들이 비율이 엄청 높았었어요. IT 파크는 근데 그게 먹히긴 먹히는 것 같아요. 콜센터 애들이 약간 자기는 허영심이 월급 좀 받으면- 심해서 월급 받으면 2만 이상을 받으니까 한 마리 사먹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허영심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IT 파크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걔네들이 입소문도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입소문도 강하고 하고 돈 쓰는데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확실히. 100페소, 200페소는 그냥 한 끼에 100페소, 200페소는 그냥 맘먹고 그냥 쓰는 거니까 돈 없어서 하우스 쉐어를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짜 집에 가보면 다들 깜짝 놀래요. 저도 친구 집 가봤거든요. 뭐 판자떼기 옆에 놔두고 아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백돌집이네 그냥. 아이 백골이 아니고 IT 파크에 살았어요. 아, 콘도에. 그 처음에 내하고 같은 콘도를 산다고? 어떻게 월급이랑 월세료가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 사냐 이랬더니 가봤거든요. 초대해가지고 막 그래 맥주 사들고 막 갔더니 2층 침대가 한 8개가 이제 원베드룸 타입인데 거실부터 해가지고 다 2층 침대 벙크베드로 꽉 채워놓고 이제 다 쉐어해갖고 한 사람당 한 4만 원, 5만 원씩 내가지고 n분의 1을 갔네. 굳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멀리 사는 게 안 낫나 싶은데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 차 막히니까는. 그런 것도 있죠. 와서 뭐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잠 자고 그냥 뭐 인터넷 하고 앉아가지고 살더라고요. 참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월급을 그렇게 받으면 차라리 조금 약간 거리가 있고 조금 더 싼 데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면서 밥값을 줄여서 좀 할 텐데 그러더라고요. 파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아무튼 뭐 진행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네. 좀 얘기하고 하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해드려요. 네. 우리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네네. 그럼 이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여기 창업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거의 다 직영이잖아, 그죠? 그렇죠. 이게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남들한테 뭘 하라고 권유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의 부분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있으니까는 네. 뭐 나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그럼 결국은 제가 사기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면서 진행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고 뭐 관리하면은 별 문제는 없긴 없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결국 방법은 없네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법인을 만들어서 2명을 더 놓고 뭐 안 그래도 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조그마한 당장은 그런 게 아니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그래서 다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면은 뭐 만드는 거는 그게 문제는 없다 되니까는. 그러요. 한국처럼 많이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되면은 그렇게 바꿔놔야지 거기서 이제 본인 취업 비자도 만들어내고 그 여기 안정적인 생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가게만 하나만 돌린다 이러면은 좀 이방인이고 괜히 좀 그렇죠. 문제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거 항상 어쩔 수 걱정을 없는 해야 돼요. 걱정이에요. 네. 그럼 하칠님은 하실 때
언제 법인 전환하셨나요? 처음에 기병 저희가 하면서 모래 입점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근데 가게가 또 생겼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네. 법인 전환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 했다가 네네. 그 진짜 사변 나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서류 다 세팅 지금은 좀 빨라졌을 거예요. 서류 다 세팅되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 지금은 좀 빨라졌을 거예요. 뭐야? 뭐, 여기 보면은 한 개씩 한 개씩 붙잖아요. 뭐, 네네. 뭐 서류가 다 한 개씩 붙이는 BIR 나오고 뭐 나오고 기능들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이거 상장 나오듯이 1년에 한 번 수업 받는 느낌. 1년 되니까는 그게 다 세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그 사이에 정말 장 이게 애들도 느슨해요. 그 사이에 장사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크게 없고. 문제는 없고. 장사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문제가 누군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뭔가 고소를 안 한다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거는 그런 없지 것도 않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하는데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오늘로 내놨던 애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런 그건 어쩔 거는 수 없죠. 변호사들이 적당히 그런 일을 안 생기게 그렇죠. 해줘요. 자기들이 계속 일을 받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를 때가 되면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꿔놨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근데 이야기 들은 그 변호사님 통해 갖고 이야기 들은 거는 한국분 아닌데 이제 여기 현지 변호사님 여기 비즈니스 하면은 무조건 여기 로컬 변호사 쓰세요. 네네. 근데 그 친구분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오너를 이제 필리핀 사람으로 했을 때 이제 극단적인 거긴 한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소송을 하면 법적인 근거가 모든 게 하고 전에 이제 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안티더미법 때문에 모든 걸 뒤엎고 어쩔 수 없이 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끝까지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뭐 핵심 찍기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가게 날리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딱 진짜 내 필요한 것들 다 빼버리고 네가 깡통만 네가 해라. 어차피 이게 뭐 서류 같은 것들 받으려면은 뭐 구매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거는 개인 소유로 다 사가지고 뭐 한 걸 이렇게 처리해놓으면 되니까는 다 빼도 뭐 법적으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는 그런 케이스가 근데 잘 그렇게까지 진짜 악의적이지 않은 이상 로또 확률하고 좀 비교하긴 그런데 저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걔네들이 사업자로 돼 있는 걔네들도 자기가 사업자로 알아야 돼 돼, 있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거를 운영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운영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집기 다 빼고 해버리면 유통은 어디서 할 건지 본인이 다 알지 못하면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사업자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받고 빌려주는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너 이렇게 얼마만큼 받고 명의로 이렇게 한국에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뭐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사업자로 돼 있고 근데 오히려 걔네들이 더 문제인 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털어버리면은 걔네들한테 피해가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우리 보스가 뭐 자기 사업자를 안 바꿔주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 생기니까 그런 걸 오히려 또 애들이 걱정하죠. 이게 서로 막 그런 게 있네요. 자기들 우리는 이게 뺏길까 봐서 걱정인데 근데 역으로 얘네들은 또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뭐 바지 사장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고. 하긴 보면은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그렇죠. 우리는 실컷 해먹고 뭐 세무조 사먹가 뭐 터지고 이러면은 그냥 버리고 가버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을 이거 많이 내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럴 것도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 있는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내가 이거는 감안하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전전세나 들어가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앞에 전세 계약자는 다 계약이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계약했던 전세금을 내가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그러면은 만약에 날려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장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자리 잡아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뺏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까지는 아니네요. 그때쯤 되면 이제 법인 전환 해가지고 그냥 개인 혼자서 나서서 뭘 바꿨을 때 안 되게끔도 바뀌고 그래요.
그런 극단적인 걸 생각하면은 못 지금 하죠. 길에 나가가지고 저 오토바이가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나를 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가 오토바이에 치였을 거예요, 금방. 그런 거 저도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마닐라 쪽에서 몇 번. 아, 마닐라는 네.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런 것 그런 같더라고요. 게 있어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다 상황을 봐놓고 일부러 이렇게. 그런 케이스 아니면은 얘네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가게가 사라지면은 자기들이 걱정해요. 그렇죠. 돈 벌 데가 없어지는데 직장이 사라지는데 걔네들이 이제 알려주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가세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애들도 이렇게 하지. 그러면 여기 세금 같은 거는 구조 어떻게 돼 있어요? 세금은 과세하고 이런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타이트하진 않아요. 이렇게 막 뭐 김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카드 쓰는 비율이 10%도 아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의 다 이렇게 조절하기 우리나라도 예전에 카드 옛날에 많이 했죠. 안 쓰다가 쓰게 하려고 쓰게 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카드하고 네, 수수료 낮춰주고. 현금하고 차이를 두면 신고해라 뭐 해라 뭐 많이 했잖아요. 네네. 카드 이것도 참 웃긴 게 제가 자기들은 카드하고 현금하고 돈 차별 주지 말라는데 사실 업주가 받는 거는 카드사에서 몇 프로를 띄고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 깎아줘도 돼. 뭐 그 사람이 착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떼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주는 사람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사실 더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잡을 거라고 신고해라 뭐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세금을 카드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국세청에 세금 카드로 내려가면은 국세청에서 1% 카드 수수료 받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뭐야 이거 국세가 빵꾸가 나네. 카드로 받으니까 1% 빵꾸가 나네. 진짜 말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지금도 법은 그거 뭐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카드하고 현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현금 할인도 다 쓰나요? 근데 그거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근데 현금 영수증 안 하면은 업주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 한들 차이가 조금씩은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고 사실은 지금 자영업증 시장에서 세금까지 손 안 대면은 진짜 당장 밥 굶을 사람들도 생기니까 알바 월급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은. 그래서 나라에서 해준다는 게 한 3년 뭐 세무조사 유예를 막 네, 유예해주고, 하겠다. 네. 뭐 그게 자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잣대 들이다 대면은 그러면서 다 보는 거죠. 우리가 로스 되는 걸 나라에서 찾아먹게 해주진 않아요. 네가 못 찾아먹으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못 찾아먹으면은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빠질 수 있는 발생하는 걸로 메꿔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 엄청 시리 해먹은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메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자기들 아니까는 좀 야 유예 지금 최선을 다해봐라 어떻게 좀 살아봐라 죽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뭐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도 뭐 별 차이는 없겠죠. 그런 느낌으로는. 여기는 근데 이제 좀 여유롭다고 이렇게 보니까 제 수금을 카드 하는 친구들이랑 하고 다른 로드 매장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친구들은 기장할 때 다 이제 줄이죠. 엄청 많이 줄이더라고요. 줄이죠. 막 4분의 1씩 줄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러면 사입하는 물품들 보면은 대충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줄여도 되나 하는데 안 잡는다고 괜찮다더라고요. 엄청 줄여요. 그래서 내는 세금은 이 한국 수법보다는 더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고 거기는 무조건 뭐 줄여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뭐 찾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줄여놔야 돼요. 줄여가지고 다른 거 주고 차라리 그걸 준다 치면은 직원들한테 더 바로 잘해줘. 혜택하게 그냥 야너 집에 요새 집 불났는데 집 어떻게 하네 돈 조금 못해주니까 집그 한잣집 하나 새로 지어라 이런 게 애들이 고마워하지. 야 내가 너희 나라에 세금을 이만큼 더 냈으니까 그렇죠. 니한테 복지가 돌아갈 거다 이러면은 이 나라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죠. 저는.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를 몰라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데고. 딱 제가 느끼는 거는 필리핀도 괜찮은 참 좋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사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부유층들이랑 저는 이제 조금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처음 제가 자리 잡으면서 사귀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고 방식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잘 사는 사람들 제가 못 만나봐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중소기업 뭐 좀 잘 한 사람이 해봤자 자산이 뭐 100억, 200억대, 뭐 500억, 600억 정도가 한계지 그 이상으로 막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제가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부자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교육받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좀 그러면은 보니까 길거리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진짜 사실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로스쿨 해가지고 사고시 이런 거 없애버리고 점점점점. 오는 거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조국이가 뭐 다 이렇게 뭐 저거 하지만은 지는 막상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서 말은 이렇게 네네. 하는 거고 국민들이 이래가지고 되게 국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영원히 개 돼지로 있기를 원하지. 그냥 자기들이 딱 위에서 내려다보고 여기 채찍질 해가지고 여기 관리하고 여기 관리하고 뭔가 자기들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뭐 부의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는 좀 많은 거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는 뭐 학교를 해가지고 뭐 장학금 재단 이런 걸 나중에 한번 해보고는 싶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뭐 정색을 하면서 네가 필리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왜 신경을 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더니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게 지금 헤어졌지만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잘 사는 사람이랑 인간관계 맺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막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와 여기도 부자들은 정말 무서운 동네구나.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렇게 원정 출산이네 뭐네 뭐 그런 게 그쵸. 문제가 없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들을 뿐이지. 자기들 필요한 것들 다 하고 있으면서 근데 국민들이 막 제가 볼 때는 조국한테 일 받은 게 뭐냐면은 말은 그래놓고 그쵸. 지가 안 그러고 있는 데서 일 받은 건데 뭐 정당들 이런 데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조국이가 뭐 범죄가 아니네 뭐 이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짜증나잖아요. 국민이 짜증나는 거야.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정서에 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했다. 나도 그래 했지만은 뭐 이렇게 할 게 되는 치는 시껏 다 지내놓고 앞에서는 아니라고 막 그래놓고는 뭐 뒤에서는 다 해먹고 이게 진짜 뻥지는 거예요. 뻥지는 그렇죠. 거. 약간 원래 사람들이 플립플랍 말 바꾸고 막 이런 약간 앞모습이랑 속모습이 다른 사람 되게 그건 싫어. 사실은 사기꾼이 사기꾼. 저거는 그런 좀 생사기꾼인데 뭐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못하게 말리면은 사실 출세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딱 맞춰서 해먹고 나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러고 하면은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항상 하면서 그냥 포장을 좀 예쁘게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좀 코스프레를 가지고 스미 그쵸, 코스프레 하면서 나와가지고 근데 애초에 뭐 그 집안이 뭐 그냥 금수저도 아닌데 뭐 그렇죠. 서민 입장에서는 내 용납이 안 되죠. 그런 게 말을 바꾸고.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뭐 법을 어떻게 뭐 검찰 권리 어떻게 그건 둘째 이야기죠, 사실. 그때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사실 지금 당장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나한테는 와닿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 지가 뭐 검찰을 개혁하니 뭐니 뭐 수사권 어쩌고 듣고 있으면은 뭐 나한테 아무 해당도 안 되는데 괜히 근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난다는 거야. 그쵸. 네가 바른 그래 해놓고 네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있나? 우리는 뭐해 바보인가? 근데 뭐 수호를 하니 뭐니 하니 뭐 하는데 저는 뭐 강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보고 있으면은 뭐 없이 막 우웅 했다가 아니면 그만 네 맞아요. 앞으로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신경 안 쓰겠지만은 아무튼 좀 이렇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자식을 저렇게 뭐 유한양행 뭐 그런 분들처럼 자식들 존재가 없어요. 회사는 멀쩡하게 있는데 창업주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또 되는 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지. 지금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뻥 터진 거예요. 네 반, 내 반. 싸우다 보면 가게 문 닫고 뛰어가야 바쁘게 하고 야야야 하고 짜증나니까는. 진짜 근데 느끼는 게 그게 정치라는 게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심이 많아지긴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 정치가 되는 나라들은 보통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제 누가 뽑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더라도 뭐 이렇게 돼서 막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꼬치꼬치 따지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의심하고.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없다라는 우리나라는 뭐 인식이 초등학교 뭐 성적표부터 다 지식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정말 강도 높은 그런 깨끗함을 요구를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그게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슬픈 것 같아요. 문제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하는데 와 이거를 화장이 말 많을 거고 딴 배신을 화장이 또 뭐 없을 거고 자기도 속으로 못 해먹겠다 싶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스탠스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아니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조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네, 그렇게 보수도 뭐 잘해야 보수지. 그렇죠. 엉뚱한 소리. 우리나라는 사실 보수 진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자기들끼리 느끼거든요. 열심히 선을 끄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나와서 싸우려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보수, 너는 진보. 어이, 네. 내가 이번에 보수니까 는 이번에 진보해. 예,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도 국민들도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경기를 자기들이. 보면서 네네. 재밌으니까는 이 복싱하듯이 오늘 어느 놈이 이기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또 아, 자기들만의 수익도 발생을 그렇죠. 하고 술 마시면서 뭐 또 얘기하면은 나는 이랑 또 이렇게 싸우는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복싱을 하는데 한 놈이 약물을 이빨 먹고 도핑 테스트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난하는 거야. 시키 지금 치는 뭐 약 처먹고 저러면서 앞에 놈 보고 뭐 검사하라고 이게 우리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뭐야 이제 약 먹은 새끼 저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 처먹고 해가지고 저거 선수해도 되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검증이라는 건데 이미 검증 차원에서 선수 자격 박탈인데 그걸 그렇죠. 웃기고 선수 시켜줄 테니까는 선수 한번 해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몰라도 이렇게 많이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맞죠. 저건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 저는 참 슬픈 게 선거를 이제 참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거 나참가가 있거든요. 해외에 있더라도. 근데 이제 느끼는 게 보통은 선거라는 의미가 내가 이제 정치를 하지 못하니 나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변시키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쉬우니까는 네, 차악으로 누구를 뽑겠다. 차선책으로 만날 준비된 사람은 차선이야. 그래, 이놈도 해먹었는데 이놈도 해먹었는데 그래 네가 좀 덜 해먹었으니까 예, 그렇죠. 네가 해라. 진짜 이놈은 너무 나쁘니까 좀 정치적으로 문제 없는 나라는 없는데 근데 참 이런 거에는 아쉬운 거예요. 누구를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뽑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자체가 청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멘붕 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실증 나버리니까는 허경영이 찍는 거예요 그냥. 허경영이 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은 덜 해먹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게 또 제가 생각을 그래 정치에 옆에 꾼들이 많이 안 붙어 있고 뭐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가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소신껏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니한테 여유가 조금 더 있겠죠. 내가 니한테 뭐 받은 거 있나 없잖아. 그냥 하지 마. 넌 안 돼. 니보다 잘하는 사람 여기 있어. 이걸 넣을 수가 있는데 뭐 옛날부터 이렇게 패거리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뭐가 가오가 보이더라도 그래 니가 그리 하긴 했지만은 그때 니가 내 도와줬지. 니 여기 와. 니가 지금 요새 좀 그렇긴 한데 옛날 거 생각하니까 니 여기 와. 근데 국민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저건 아니다. 한국은 근데 정치색이 강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간혹 그게 개혁이 막 크게 벌어진 경우 있죠.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줘가지고 30도 안 됐는데 막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제 나이 연령 제한도 굉장히 높게 돼 있고 하고 젊은 사람들조차도 정치색이 되게 강해요. 좀 예를 들어서 당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없는 신뢰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게 물이 못 들은 거겠죠. 딴 데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공부하고 막 하니까. 근데 보면 조금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제도 그냥 뭐 좀 웃긴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데서
자기들끼리 막그릇 싸움하고. 공무원 자리 만들어준 것 같아요. 공무원 뽑듯이 그냥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뽑히는 사람 여기 임기 기간 동안 공무원 하세요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뭔가 돌리고. 누가 변화를 주거나 뭐 이렇게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거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 취업하러 나온 것 같아. 당선돼가지고 하고 이제 그거죠. 이력서 작성하려고. 당선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시의원이 어디 뭐 중견기업이면은 이제 다음에는 도의원이나 국회에 이제, 나가가지고 네, 나가려고. 대기업으로 나는 그렇죠. 가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해적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보면 해적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사냥 가가지고 이렇게 사냥 이렇게 아이템을 돈을 획득해서 아이템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시 이제 더 많이 뺏고 그거랑 맞아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뭐 맨날 가가지고 예산 따오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뺏거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자기는 놀러 가고. 모아놓은 게 골고루 이렇게 되고 모질한데 저 집행이 되고 이러는데 그걸 내가 얼마를 더 따왔다, 얼마를 가져왔다는 게 자기들은 노력 많이 해왔으니까는 내가 잘했지, 내가 대장이다 이런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건 있죠. 뭔가 좀 우리 공감대를 다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다 모을 만한 그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한국이 참 좋고 사실은 좋은 나라죠. 저도 외국에 미국에 있을 때도 느꼈는 게 한국이 정말 좋아요. 살기는 뭐 의료 시스템도 문제는 많다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심했죠. 한국 갖고 돼 한국 갖고 오는데 거기 업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입히면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소식이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근한을 때문에. 가지고 근한을 가지고 하는 그게 엄청 큰 거죠. 참 쉬운 건 없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한 개 해놓고 나면은 뭐 집에 있는데 특별히 아이템 없이 몰에 들어가고 월세만 내고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거는 애들이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할 건데 이렇게 뭐 레터 써서 보내라 이러면은 뭐 답도 잘 없어요.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러고 자리도 잘 안 나고. 네. 근데 이제 한번 입점을 하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자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왜 자리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힘드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먼저 다 보내요. 한 다음에 야 이렇게 자리가 나와 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자리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뭐 그렇잖아. 우리 뭘 하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 아는 사람끼리 다 해먹어 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자리 있어 여기 있다고 연락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게. 보니까 중국인 사업가 친구 한 명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하는 친구 이제 뭐 이 나라 말고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SM이랑 많이 연관돼가지고 네 화장품 사업하더라고요. SM이 중국 거일까요? 중국 계일 거예요 이게. 네네네네. 약간 그쪽으로 많이 연루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SM에 이제 화장품, 또 한국 화장품을 거기다 취급하더라고요. 또 베이스샵이랑 또 뭐 다른 한국 브랜드 전 잘 모르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SMCT에 3개 하고 있고 SMC 사이드에도 3개인가 뭐 4개인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한두 개 돈이 많으니까 막 저기 벌리는데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정보를 얻어가지고 니 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자리를 나왔으니까는 매장 할래 할때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괜찮은 게 한두 개 하면은 사실은 재고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스탁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걔는 그 브랜드를 여러 개 온 동네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물건 한 큰 물류 공장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자들은 그런 거 하기 괜찮죠. 근데 이제 작게 이렇게 저처럼 할 거면은 전혀 안 맞는.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작게 해가지고 이게 시장이 먹히는 아이템인지 확인하고 괜찮다 네. 그러면은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할 건데 이러고 세미나에 네.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검토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넌 들어와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서 한 3년이 더 가야 되고요.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템이 검증되고 확인되고. 조금 규모가 괜찮은 매장도 여기 신매장이라고 했죠. 네네네.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잘 돼 있어. 외부에서도 이만큼 보여줄 잘 수 돼. 그러면은 일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냐. 지금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 그렇죠. 잘 나가는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수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입점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라면 쉬운데 내가 갈 거라면은 잘안 되죠. 그냥 밖에서 잘 되고 있으면은 들어와라. 일단 기본은
뭔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멀리고 이제 그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 필리핀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제 목표를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뭔가 시작하고 겸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뭐 프랜차이즈 쪽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작은 매장부터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테이크아웃만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긴 날 거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까지는 안 된다. 봐야 내가 50 조그마한 매장 뭐 그쵸, 그쵸. 깐틴 비즈니스 사이즈 들어가면은 50에서 200만 원 사이가 수익일 거야. 잘 돌아가도. 같이 자칫 잘못하면 적자 보고. 그쵸, 그쵸. 그걸 해보면서 조금 더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금씩 늘려야 돼. 자기 임금이 안 되는 거지. 50에서 200만 원 번다 치면은 진짜 안 나오죠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일하는 경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꿈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보겠다. 이러니까 가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와 이거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잡았을 때는 1억은 그냥 까먹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막 엎어지니까 하고. 원래는 전에 여자친구가 사실 가족에서 좀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엎어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일단은 뭐든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서 최대한 빨리 한번 잡아가지고 자기 한번 문의 한번 바꾸세요.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젠틀맨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건지. 안 그러면은 저희가 재료나 이런 거를 공급해드리고 공사하는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게 나을 건지. 그리고 본인이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굳이 있는 브랜드를 얹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본인 브랜드를 따려면 무슨 작업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처음 시작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식당을 하면 노하우를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카페 우리가 다른 지역에 플라긴 이런 데서도 카페를 하게 되면은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는 싸게 치니까는 그렇게 진행하고 한 1, 2주 정도 시간 내서 오면은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뭐 필요한 거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네. 거는 다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진행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거기도 처음에 자리를 봐놨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매출이 안 힘들겠다. 다른 데를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자리를 찾고 있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러다가 또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크게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자리부터 한번 찾아봐 보세요. 적당한 자리 있으면은 여기 하면 어떻겠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페에서 큰 돈 보긴 힘들다. 그렇죠. 우아하게 막 커피 뽑는 카페라고 다르게 애기들이 원하는 거를 맞춰줘야 되니까는 스타벅스 빼고는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잘 되는 건 보스 커피 보스랑 스타벅스. 필리핀 사람들 특징이 약간 TV나 이런 광고 매체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하고 그걸 완전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 누구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를 주기적으로 때리면 그 브랜드가 그 계통에선 최고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조금 한국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보다 그래도 맛있는 집이 있으면 맛있는 집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비가 무서운 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치킨 하면 졸리비고. 한번 세팅되면은 그게 잘못 미치다 보고 세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못 미치지도 않고 저희도 뭐 몇 년? 6년, 7년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그냥 일본 인구가 바뀌어가지고 상권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도움 드리고 하니까는. 아니 그렇게 막 법적인 거 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애초에 약간 내려놔가지고. 다시 너무 감사합니다. 일정이 짧아가지고 다른 일을 좀 보러 가야 돼가지고. 네. 안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 있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할래요.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가가지고 밥 먹는 거는 문제 가지고 뭐지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돼가지고. 네네. 처리할 그러면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거예요? 네. 세간에서 이제 알아봐요. 왔어요.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 먹고 갖다 달라고 막 그래. 올 때 과일 같은 거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도 퍼밋을 요구해요.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은 이런 게 있냐 미안하다. 뭐 현지에 우리 친구들도 있고 임산부들도 있고 이게 좀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요만큼만 갖고 가.
확실히 한국하고 이렇게 뭔가 아이템도 그렇고 뭔 게 이렇게 갭이 좀 많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톤대 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단점도 있고 하고 뭐 한국이랑 여기랑 사업 구조가 워낙 다르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 사이에서 제가 이득을 잘 취하면 좋은 점인 것 같고 우리 최대한 아니면 장점만 잘 활용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가야 돼. 그거 보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이니까는 최대한 우리가 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잘 지내는 거죠. 서로 고맙게. 근데 내가 했는데 이게 또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한국에서 개돼지 취급받고 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나도 이제 개돼지를 굴려보겠다 뭐 이런 마음을 보면은 큰일 날것 같아요. 그런 생기는 거예요. 자,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잘 지내고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국 분 아닌데 일본 분인데 직원이랑 되게 잘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것도 해보셨다 하더라고요. 월급을 더 많이 주셔봤는데 이제 시간당 급여를 50페소에서 100페소씩 더 준 적도 있었는데 경력직은 더 많이 주고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고 막 이리저리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룰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지각하면 제하진 않는데 한 번도 안 늦으면 이제 상금을 주고 막 이런 제도를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복잡하긴 한데 한 번도 안 늦으면은 네. 그 돈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급여를 맞춰나가면 돼요. 네네네. 안 그래도 그런 걸 우리가 추천하고 지각을 하고 뭘 하고 깎는 못왔을 때 거는 계산해 문제가 보면은 되는 최저시급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할 말이 뭐냐 안 나와가지고 다 근데 모든 룰에 다 직합해가지고 다 패스를 하면은 최저시급보다 더 받게끔 이렇게 놓으면은 자기들도 할 말도 없고 그게 약간 조삼모사긴 한데 사람들이 이게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냥 같아요. 주면은 뭐야 그냥 뭐 익숙해지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배려가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얘들이 영으로 공개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약간 저도 그분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이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운영하면서 자기가 어렵게 겪었던 거 한 30년 가까이 여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막 하는 말이 정말 괜찮은 기회의 땅인데 네가 필리핀 사람이 될 정도로 노력을 안 하면은 힘들 거라고. 정말 그 직원 관리하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잘 하라면서.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이제 지금 꿈꾸는 거는 약간 제가 프랜차이즈라고 여겼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직영 위주의 프랜차이즈로 제 직원들, 네, 제 직원 중에 정말 신뢰를 엄청 오랫동안 잘 주는 친구들을 이제 점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을 주고 이제 같이 운영하는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나가면서 늘리고 싶은 그래야 약간 비전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계기도 생길 거고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국에서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래서 뭔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와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기본 월급 급여 주면서 야, 내하고 열심히 잘하면은 내가 같이 점주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게 하면 사람들이 다 배신하지. 점주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그렇죠. 제발 할 거나 해라. 제대로 그냥 네네. 나와서 제 시간에 나와서 해봤는데 안 먹히더라고.